예,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볼까요? 예. 예, 사적 제재, 사적 복수라는 말도 있던데, 이 사적 제재는 드라마 소재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렇죠.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학생,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했는데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몇몇 유튜버들이 이 10대 학생을, 이 폭행을 가한 10대 학생을 붙잡아서 유튜버가 20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붙잡아서 훈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 제목도요. 그 내용 자체가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폭행범 참교육 다녀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 네티즌들의 반응은 네. 어떻던가요? 일단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예. 속 시원하다. 누군지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혼내주고 또 어른이 뭔가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면서 예. 이제 사과를 또 이끌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는 반성까지 이끌어냈으니까 잘한 예.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티즌들의 반응도 드라마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예. 10대 폭력 가해자들을 훈계한 20대들이 유튜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10대들, 60대 경비원을 폭행해서 이 훈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훈계를 했다는 거죠? 네. 두 명의 유튜버인데요. 각각 좀 다른 영상을 만든 겁니다. 예. 자, 우선 무릎을 꿇린 다음에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런 거냐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이끌어내고 예. 그다음에 반성한다는 이야기까지 결국은 유도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들, 이들도 이제 폭행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공문을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상황이 어쨌길래 20대 유튜버들이 그 사적 제재까지 네. 가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12일 자정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상가에서요. 상가 경비원을 넘어뜨린 다음에 네. 얼굴에 발길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경비원은 처음에는 좀 맞서거나 또는 또 막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뭐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고요. 그 후에 발차기에 맞아서 심지어 정신을 잃고 3초 동안 기절하는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그 60대 네. 그 경비원을 폭행한 겁니까? 네,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 안에서 이 10대가 소란을 부렸고 소란을 피웠고 경비원이 이걸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그리고 이런 폭행이 벌어졌는데요. 예. 학생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비원이 먼저 와서 내 뺨을 먼저 때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욕도 했다. 예. 게다가 신고 안 할 테니까 싸우자면서 몽둥이를 들고 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이런 주장은 구체적으로 또 사적 제재 영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이 경비원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심야에 시끄럽게 해서 훈계 차원에서 이 학생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그 네. 공권력이 제대로 좀 힘을 못 써서 네.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제재를 가해주는 뭐 그런 경우였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신 제재를 가한 측면인데 뭐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유튜버들이? 그렇죠. 일단 예. 경찰은 수사에 바로 착수해서 예. 현재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또는 못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사인이 이러한 사적 제재를 국가를 대신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절차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예. 이제 분노하잖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했냐? 왜 이런 일을 했냐? 얼굴 한번 보자. 누구 집 아들인지 보자. 이런 대중의 어떤 아주 좀 내면에 있는 예. 그런 그 그런 욕망을 좀 건드리면서 해소해주는 그런 사적 제재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피의자들이 10대이기 때문에 보통 네. 우리 10대들 하면 이제 처벌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만약에 정말 단순 폭행이 서로 오간 것이라면은 이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리고 발로 찬 다음에 3초 동안 정신을 잃었잖아요.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단순 폭행이 아니라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해죄 또는 뭐 폭행 치상죄 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촬영을 한 다른 친구가 있거든요. 이 다른 친구가 단순히 우연히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망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막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은 폭행을 협조해서 함께 했다면은 이건 또 공동 폭행, 투수 폭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렇다면은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 사건은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년법 그리고 또 형사 미성년자인데요.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서. 다만 소년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제 19세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이제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되는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예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사적 제재 도가 네. 지나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번 케이스는 그냥 뭐 훈계만 하고 돌려보냈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대들 무릎 꿇리고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까? 아무리 뭐 가능성이 10대들이 있어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예. 폭행 또는 상해 행위를 한 건 잘못이고요. 또 이걸 촬영해서 영상을 공개한 거 역시 잘못입니다. 그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강하게 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그 후에 이런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공개한 행위가 대중들이 보기에는 정말 응징이다. 이거는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엄밀히 보면은 다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중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영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일방적인 주장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굉장히 좀 진솔하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진솔한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면에서 꼭 짚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뭐죠? 이 사적 제재 영상의 촬영 경위입니다. 즉 추적을 해서 예. 붙잡아서 무언가 어른으로서 훈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반성하게 만들었다면 참작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사회적으로. 그런데 출연료가 지급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출 논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를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이득까지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 순수하지 않은 영상 제작에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예.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해진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두 번째 소식 살펴보죠. 키워드 띄워주시죠. 한파 취객. 최근에 60대 남성 취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남성을 집 계단까지 데려다준 이 경찰관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2022년 11월 30일, 겨울이죠. 예. 이때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가에 60대 남성이 누워 있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취객이 저체온증으로 저희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자, 이거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다라고 보아서 예. 이제 법원이 약식 명령을 선고했는데요. 이 아직 약식 명령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벌금 경찰 2명인데요. 한 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 한 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고요. 예.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약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한 약식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세대 주택의 계단까지가 아니라 네. 집이 어딘지 확실하게 찾아서 좀 네. 조치를 끝까지 취해야 했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경찰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당시 예.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그 앞까지 갔습니다. 집까지 간 겁니다. 하지만 몇 층에 있는 몇 호에 사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취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네, 못- 확인이 안 된 못했나 겁니다. 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다른 경찰관들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다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취객 관리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그래도 법령상 여러 가지 보호 의무가 있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이 주치자 112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선 음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반성과 개선이 좀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지적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치자 그리고 또 주치의 음주에 대해서 경찰만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서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유흥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 또는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찰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 그리고 또 지자체까지 함께 공동으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이런 법이나 좀 처리하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세 번째 소식 살펴보죠. 예. 안마도 사슴대? 안마도는 섬 이름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남 영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 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던데 네. 전해 주시죠. 네, 사슴대 무리와 주민들의 예. 어떤 굉장히 좀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슴이니까. 30년 동안 사슴을 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오, 그렇습니다. 예. 사슴을 키운 게 아니라요. 사슴이 이제 버려진 상태에서 너무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농작물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의 주민들이 어업과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이제 거의 농업으로는 이제 수익을 얻기 힘든 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딱 그 그림만 봐도 네. 그 화면만 봐도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이 피해도 피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전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짝짓기철에는 이 수컷 사슴들이 굉장히 좀 거칠어진답니다. 그래서 폭력 성향도 있잖아요. 네. 혼자 그러다가 이제 사슴 맞닥뜨리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2명, 3명씩 짝지어서 이제 그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또 안전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지장을 이제 받는데 야간에 또 이제 짐승 소리들 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해요. 많은 주민들이 예. 걱정하고 있고 또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루하루 생업에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좀 네. 처치 곤란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산도 아니고 어떻게 네. 이 섬에서 네. 이 사슴들이 이렇게 많이 살게 된 겁니까? 85년도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예. 당시에요. 이 섬에 있던 주민 3명이 사슴을 이제 키운 거예요. 그때는 키운 겁니다. 예. 그럼 왜 사슴을 데리고 왔는가? 녹용을 채취해서 팔려고 사슴을 처음에 이제 10마리 정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가 되지 않고 산에 예. 버려지는 상황에서 번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 거죠. 지금은 1000마리에 육박한다고 1000마리.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큰 섬이 있고요. 예. 또 주변에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작은 섬들에도 사슴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퍼진 것이냐? 사람이 옮겨준 게 아니라요. 사슴이 헤엄을 쳐가지고 작은 섬까지 가서 거기서 또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슴이 헤엄도 치는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체 수를 좀 줄이면 해결이 될 네. 문제이긴 한데 네. 아무리 뭐 주민들이 바쁘다고 해도 네. 누군가 좀 나서서 좀 해주고 하면 될 텐데 이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뭔가 사연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 이야기인데요. 마음대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우선 이제 가축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축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포유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마음대로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슴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더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이제 대책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다행히 나왔습니다. 예, 있어요. 권익위가 이제 해법을 이제 찾아냈는데요. 지금 현재 실태를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겠고요. 멧돼지와 유사한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먼저 문제가 있으면 살처분을 일부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업자에게 이제 매각을 해서 섬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나머지 개체들은 이제 멧돼지와 유사하게 예. 여러 가지 사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